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작품인 소년이 온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한강 특유의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그려낸다. 5.18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소년 동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된다. 매일같이 합동 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15 어린 소녀는 어린 새 한 마리가 빠져나간 것 같은 죽음들의 말없는 혼을 위로하기 위해 초를 밝히고 시치를 뿜어내는 것으로 또 다른 시위를 하는 것 같은 시신들 사이에서 친구 정대의 처참한 죽음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정대는 동호와 함께 시위대에 행진 도중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져 죽게 되고 중학교를 마치기 전에 공장에 들어와 자신의 꿈을 미루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던 정대의 누나 정미 역시 그 봄에 행방불명되면서 남매는 비극을 맞는다. 무자비한 국가의 폭력이 한순간에 무너뜨린 순박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무고하게 죽은 어린 생명들에 대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정대에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변된다. 5.18 당시 인구 40만의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은 80만 발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런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가의 부조리에 맞서도록 어린 그들까지 시위 현장으로 이끌었던 강렬한 힘은 다만 깨끗하고도 무서운 양심 하나였다. 그렇게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느끼며 수십만 시민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양심의 혈관을 함께 이루었던 것이다. 소설은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던 형과 누나들이 겪은 5.18 전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단면들을 드러내 보인다.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치욕스러운 고통이 되거나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무력감에 괴로워하는 이들의 모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수피하여고 3학년 시절에 5.18을 겪은 김은숙은 전두환 타도를 외치는 데모로 점철된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담당 원고의 검열 문제로 서대문경찰서에 끌려가 7대의 뺨을 맞기도 한다.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귀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조활동을 하다 쫓겨난 임선주는 이후 양장점에서 일을 하다가 상무관에 합류하게 되고 경찰에 연행된 후 하열이 멈추지 않는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 상무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대학생 김진수 역시 연행된 이후 모나미 볼펜 고문, 성기 고문 등을 받으며 끔찍한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다 결국 자살하고 만다. 소설은 이러한 국가의 무자비함을 픽진하게 그려내면서 유전자에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으로 과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잔혹함과 악행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많은 책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